경매숯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먼저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게 별것 아닌데요. 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이게 곧 힘이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경매 정보도 많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농지 원부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 원부 신청이 가능한지 그것을 많이 물어보세요. 제 대답은요. 임야는 원칙적으로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밭처럼 보인다고 해도 농지 원부 신청 대상이 처음부터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산지 전용 허가, 즉 다시 말해서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경우 이때는 농지원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산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기는 잘 심었는데 산지 전용 부담금까지 내면서 과연 농지로 바꿀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을 또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다른 질문은 예전에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급 적용해주지 않나요? 뭐 이거예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농지원부를 작성하며 경작 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가 쉬웠어요. 또 농지원부의 혜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만 된다고 하면 일찍부터 만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농지원부의 혜택의 대표적인 것은 2년 이상 스스로 경작을 하고 추가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절반, 즉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거 제가 감면 받아보니까요. 꽤 커요. 또 8년 이상 본인 스스로 경작을 하면요. 양도소득세가 2억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여기에 농지원부만 있으면 농협대출 이자도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 거주하는 곳이나 토지가 있는 곳에 단위 농협조합원이 돼야 한다는 단서는 있습니다. 이 단위 농협조합원 가입 시에 농지원부는 필수 제출 서류예요. 여기에 농지에 농업인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 보전 분담금이라고 해서 내는 돈이 있는데 이런 돈은 100% 감면이에요. 또 농가 주택 신축 시 농지 보전 분담금도 감면되고요. 농업용 기름은 유류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정량을 면세유로 줍니다. 면세유 정말 저렴합니다. 이 밖에 농지 취득 면적 제한도요. 농지원부만 있으면 이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오게 돼요. 왜냐?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었는데 과연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이 확 바뀌겠느냐? 이거죠. 농지대장은 작성 기준이 농업인 세대가 아니라 농지 필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라고 하는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다 농지대장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농업인의 기준인 1000제곱미터 농지의 소유 또는 임차라는 이 면적 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돼버려요. 관할하는 행정청도 변경이 돼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농업인의 주소지가 관할을 했었는데요. 이게 필지별로 농지대장에 올라가다 보니까 농지 소재지에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고는 하지만 당장 농지원부를 폐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여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출력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업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농업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농지원부였어요. 그런데 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어서 농지대장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미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부터 필지부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 장부의 성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변경이 되고요.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즉 2달 이내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꽤 까다로운 것 같은데 사실상 신고를 기간 내에 하라고 독려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동안 행정청이 어느 정도는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했었는데 이번에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변경과 신고가 사실상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을 막고 농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존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두 파악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자리 잡기가 만만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는 것이겠죠. 축사나 온실, 버섯 재배사, 농막은 농지 이용 신고를 의무로 하게 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생산시설과 그렇지 않은 생산시설에 대한 재산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농지은행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관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농지에 관한 시설을 신고 의무화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제가 볼 때 허가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신고 의무화도요, 2022년 8월 18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신고할 것은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